네 번째는 A와 B의 대비적 특성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대비적, 그러니까 용어를 잘 알아야 돼. 대비가 뭐지? 예. 그래서 주로 대조. 대조는 뭐예요? 차이점. 차이래요. 비교는 공통점. 혹은 유추. 이제 유추는 유비추리야. 그러니까 유사하고 비슷한 것을 끌어내는 거죠. 유비추리.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 그 형제가 몇 명이냐? 그러면 네 명이. 그런데 뭐 남자는 둘이에요. 그럼 뭐 나머지 뭐 여자 둘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추론이지만 유사하고 비슷한 것을 추론하는 유비추리. 사용된 글의 출제는 유형으로 지문에 언급된 두 대상 혹은 개념 간의 유사점, 차이점이죠. 유사점, 차이점을 몇 개 핵심 항목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A와 B가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항을 바르게 짝지은 것. A, B 속성을 같이 비교할 때 공통점이죠. 알맞는 것. 그래서 간단한 건데 여기 이제 옛 수학과 새로운 수학의 짝지은 것은 자, 이거 한번 읽어보고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답 찾고 바로 카톡으로 답 보내주세요. 자, 자, 답 풀었어요? 답 보내줘.
신기 아직 못 풀었어? 신지 뭐하냐? 이거 켜놓고 자나? 자, 봅시다. 옛 수학과 새로운 수학의 특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수학은 본래 자연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통해 얻은 실용적인 사실들을 수집해 출발했다. 그 후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르러 증명과 공리적 방법의 도입으로 확고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서 증명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 설명이고 공리적 방법이 증대된 수학의 지식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증명이나 공리적 방법을 발견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창의적 발상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리스 시대 이후 오랫동안 정체에 빠져 있던 수학은 저명한 수학자이며 과학자인 갈릴레오와 케플러의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진 후 17세기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 이들의 업적은 수학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을 많이 발견했고 케플러는 그 유명한 행성운동 법칙의 세 가지 모두 밝혀냈다. 이들의 발견이 동역학의 현대 천체 역학으로 발전한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 운동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도구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뭐 이 위에는 사실 뭔 내용인지 잘 몰라도 되죠. 이렇게 해서 미분 적분학이라는 새로운 형태 수학이 탄생했다. 옛 수학과 새로운 수학의 비교하면 옛 것은 고정되고 유한한 대상을 고려하며, 그죠? 여기 나왔죠. 정적인 반면에 새 것은 변하고 무한한 역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옛 수학은 정적이고 새로운 것은 역동적이에요. 이건 너무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답은 1번. 예, 예, 다들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도 이제 생물학과 인공생명론 두 가지인데 그 아직 화면이 안 나오니까 자 시작하시고 답 보내주세요. 비교하는 거니까.
자, 서영이 다시 해봐. 네, 1번이죠. 자, 한번 잘 볼게요. A와 B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죠? 네, 틀린 거. 네, 생명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생물학에서는 활력론을 거부하고 생명 공조로 생화학에 의하여 완전히 설명 가능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 생명체를 하나의 복잡한 생화학적 기계로 간주한다. 음. 자, 그러나 인공생명론은, 자, 그래서, 이제 생물학에 대한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나오죠. 그래서 생화학에 의해서 완전히 설명 가능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 하나의 복잡한 생화학적 기계로 간주한다. 이게 생물학이야. 그러나 이제 인공생명론에서는 생명체 하나의 복잡한 기계라기보다 오히려 비교적 단순한 기계의 복잡한 집단으로 본다. 단순한 기계의 복잡한 집단이래. 생명의 이러한 집단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하여 복잡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산이나 아미노산 따위의 생체 분자는 살아있지만 그들의 집합체인 생물체는 살아있다. 요컨대 생명은 수많은 무생물 분자가 집합된 조직에서 나타나는 창발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창발적 행동은 인공생명의 핵심이다. 인공생명론에서는 생명을 생물체에 조직하는 물질 자체 특성이라보다 그 물질을 정확한 방식으로 조직했을 때 물질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출현하는 특성을 간주한다. 생체 분자의 생명이 갖기 위해서 생명력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으며 단지 생명체 분자를 정확한 방식으로 결합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복잡하다. 이거는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복잡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인공생명론에서는 생명체 행동을 구성 요소로 분석하는 방법 대신 구성 요소를 모아서 행동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연구한다. 그래서 행동을 모아서 합성하는 방법을 행동 연구한다. 생물학은 생명을 다양한 계층 구조 위에 구성된 하나의 생화학적 기계를 보기 때문에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에 더듬는 하향식 방법으로, 그죠? 예, 인공생명용. 생물학은, 생물학은 뭐예요? 하향식 방법이네. A는 하향식 방법 맞죠? 그럼 B는 상향식이니까 첫 번째 맞네. 그러면은 1번은 맞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오로지 탄수화물 생화학 의존 생물학은 모든 생명체가 본질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특성인 역동적 형식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노출하겠다. 이에 반해 인공생명력은 생명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생겨 특성을 보기 때문에 자, 상호작용한대 그죠? 그러니까 생명 역동적 과정 A는 그러니까 역동적 과정이 A 한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죠. 하나의 복잡한 생화학 기기를 보여준 단순한 기계. 단순한 기계의 복잡한 집단. 그대로 나왔죠? A 행동 구성 요소를 분석하지만 B는 구성 요소를 모아서 행동을 합성하는 방법 나왔죠? 2번이죠. B보다 A가 먼저 생명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명의 본질을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런 내용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죠. 그죠? B보다 A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내용 전개. 이거는 이제 글의 표현상 특징, 글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건데, 그래서 뭐 이게 논지 전개 방식, 전개 방식, 그러니까 설명이나 대조냐, 글 쓰는 이제 글의 그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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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자, 우선 요 예제 1번을 읽으시고 그 농지 전개 요거를 제가 떨어뜨려 줄게요. 논지 전개를 그리고 네, 네. 자, 요거 풀어보세요. 자, 다른 사람은 답 보내주세요. 자, 내가 다시 한 사람은 다시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네. 한번 볼게요. 어,
내용 전개상 특징. 그래서 화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재확인. 뭔가 재확인했대요. 반복해서 설명했대. 그다음에 현상의 사실 설명하는데 그 내용 간단한 용어 이런 것들 잘 정리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예를 들었다. 예를 들어. 자, 이게 이제 적절치 못한 걸 찾는 거죠.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자, 여러 관점을 이론을 비교하여 논의를 전개, 설득력 비교, 여러 관점을 비교했대. 추상적인 내용을 익숙한 경험이 있대요. 자, 한번 봅시다. 요런 이제 내용들을 쭉 놓고 우리는 매일 밤 자신의 피부를 감싸고 있던 덮개를 들을 벗어 벽에 걸어둘 뿐 아니라 신체 기관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도구를 예를 들어 안경이나 가발 예를 들어 나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는 그러니까 뭐요? 이거 맞네. 그다음에 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우리 잠을 잘 때 옷을 벗은 행위 비슷한 식의 자신의 의식도 벗어 한쪽 구석에 치우든다 할 수 있다. 두 경우 우리 삶이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냐면 익숙한 경험, 그죠? 예, 익숙한 경험. 옷을 벗는 거에 이렇게 해놨죠. 자, 그다음에 두 경우는 모두 우리 삶의 처음 시작과 아주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셈이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때 태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 마찬가지로 잠자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보면 의식 세계에 거의 완전히 물러 있으나 외부에 대한 관심을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는 꿈을 자세히 관찰함으로 이러한 수면 중에 정신적 상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동안 연구를 통해 철저한 자기 중심적 어, 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과 꿈의 세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을 항상 꿈꾸는 자신을 사실 하게 된다. 이러한 간단한 수면 상태 나르시즘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러한 정신작용을 방향으로 외부의 세계에서 자신이 바뀌는 현상이다. 또한 사람 오랫동안 신비로운 여겼던 꿈의 진단. 네. 그래서 여러 관점 여기 뭐 나르시즘의 이런 관점이 나왔죠. 여러 관점. 아, 현생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는 그의 간단한 용어로 정리했죠. 나르시즘 이런 용어들. 그죠? 투사 이런 용어들. 네. 그다음에 이 화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아니면 이제 비교한다 이런 얘기죠. 자, 화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은 처음에 거니까 마지막에 나올 수 있죠. 우리에게 꿈의 중요한 까닭 이처럼 자신도 깨닫지 못한 무의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받고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꿈을 통해 사람의 삶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알게 된다. 그래서 뭐예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1번도 맞아요. 4번 여러 관점을 어, 비교해서 여러 관점을 이론을 비교해요. 논의를 전개해 설득력 여러 관점. 음, 여러 관점이 아니라 뭐요? 꿈의 진단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자, 예제 2번. 예제 2번.
자, 예제 2번. 요거 한 번 더 해봅시다. 논리전개 방식. 자, 예, 다들 다 맞았네요. 한번 그래도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보는 거야. 가설을 먼저 설정한 후에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자, 잘 설명한 거죠. 잘 설명한 거. 가설을 먼저 설정했다. 가설. 그리고 구체적 현상 적용했다. 뭐 이런 말. 그다음에 다양한 학설이다. 그다음에 정의, 비교, 대조, 예시. 그리고 특수한 사례에서 보편적 이론을 추론했다. 뭐 이런 것들. 이 용어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용어들을 잘 정리해야 돼요.
현상을 바라보며 상반된 주장을 대비한 다음 절충적 관점을 제시하고 절충적 관점. 자, 한번 봅시다.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주의란 행위 갑에 을이 베푼 바와 같이 을도 갑에 똑같이 행하라는 준칙을 말한다. 상호주의 뭐냐 눈에 눈에 쭉 탄력의 법칙을 말한다. 그래서 엄밀한 직경 상호주의는 일상생활에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대로주고 말로 받는다. 뭐 그러면서 이처럼 대칭적 비대칭 상호주의 호의적이다 쭉 얘기하고 있죠. 자, 가설. 가설이 아니죠. 어떤 법칙을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다양한 학설을 소개한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열고 있다. 다양한 학설은 없죠. 여기는 정의 비교 대조 예시. 정의 뭐예요? 정의 뭐 나왔어요 여기? 상호주의란 나왔죠. 정의. 비교. 비교 공통점이죠. 그래서 뭐야? 상호주의와 자, 대칭적 상호주의, 비대칭적 상호주의. 공통점 차이점 나오죠? 예시. 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3번이고 다른 번호들은 답이 될 수 없죠.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예제 3번은 우리 다음 시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마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저 신지는 자나 봐 얘는 이렇게 수업에 피곤하면 미리 얘기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금요일 날 봅시다. 안녕.